3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까지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82,000달러 지지도 간단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다시 1,700달러대까지 후퇴를 했고, XRP, 솔라나 모두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XRP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4%대 반등이 나와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만 괜찮았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역시나 이 관세 리스크라는 게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흐름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정말 1분기 상황이 다소 아쉽습니다.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워낙 큰 엄청난 환희를 느끼다가 올해 1분기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리스크가 급부상을 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버렸고, 또 트럼프가 이 스탠스, 멘트의 어떤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을 울게 만들었다가 웃게 만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면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피로도를 조금 더 높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의 어떤 퍼포먼스는 상당히 아주 많이 아쉽다. 하지만 2분기부터 어떤 기대 포인트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할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장난 없죠. 지금 62%를 돌파했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올해 남은 기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죠. 트럼프의 관세가 더 광범위하게 부과될 것이다. 15% 아니고 20% 몰빵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반 관세율이 20%가 될 것이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다 적용될 것이다.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개별화된 관세를 부과할 건지 보편 관세를 부과할 건지, 이 여부가 지금까지 핵심적인 논의 사안이었는데 보편 관세로 기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지지했지만 취임 이후에 상호 관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보편 관세로 복귀한 모습이다. 핵심 광물과 이걸 포함한 제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별 관세 목록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 뭔가 엄청나게 큰 변화 지점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떤 방식으로 규결될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단순히 관세 이슈뿐만 아니잖아요. 이 세계 지형 자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분기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감이 되고 있는데, 이 양반도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러는 걸 테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지금 연준으로 압박한다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한데, 하반기로 접어드는 어떤 그 시점에 전환점과 반환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뭐가 많아요. 2분기의 어떤 시작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은 특히나 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4월 2일에는 이 상호 관세가 발표됩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망은 엇갈리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포인트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안도랠리 가능성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최근의 주가 부진에서 벗어나서 상승 주도권을 잡으며 미국 증시가 랠리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죠. 물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단기 랠리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3월만 하더라도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왔다 갔다 하느라 시장을 상당히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안도하게 만들었다가 또 때렸다가 이게 지금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뱅크의 브렛 라이언은 관세가 철회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이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도랠리 때 오히려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펠리 펀드의 CIO 크리스 마란지는 높아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됐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 경기 침체 우려, 이게 또 하나의 지금 굉장히 큰 우려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고, 요걸 지금 왜 알면서도 이렇게 액션을 거칠게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진짜 진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경기 침체 얘기를 딱 요 타이밍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기존 20%에서 35%로 크게 올렸습니다. 4월 2일에 모든 무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 평균 15%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올해 7월, 9월,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6월이 아닌 7월 경기 침체 우려 플러스 20이 아닌 15 상호 관세, 20 보편 관세가 아니라 15 상호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0% 보편 관세 얘기한 게 바로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이걸 발표한 게 더 앞서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시차가 있는데, 백악관에서 지금 최종 정리하는 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15 아니면 20일 텐데, 이건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018년 이후에 최악의 1분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거시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식 선물 시장은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수요가 줄고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은 새로운 포지션을 오픈하기를 꺼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조심조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석가들은 여전히 한결같이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각 사이클마다 정점을 찍기 전에 30에서 40%씩 급격한 하락을 보이곤 했다. 지금 10만 9천 달러 올타임 하이에서 30% 빠졌는데 올타임 하이 찍고 첫 번째 주요 조정이다. 예전처럼 갈 거고 아직 피크까지 20만 달러 위로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의미 있는 반등세를 잘 보여줄 거야. 늘 그래왔거든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테드, 비트코인은 현재 와이코프 패턴 재축적 단계에 있다. 8만 5천 달러 아래로 가격을 뺀 것은 황소들을 겁주기 위한 순수한 조작이다. 9만 2천 달러 위로 다시 올라가면 비관론자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리버리 치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올 것이다. 타겟 지점은 1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튀어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이런 의미 있는 반등세가 펼쳐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주간 차트,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고 낮은 변동성과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설정 뒤에는 보통 큰 움직임이 뒤따르는데 다음은 과연 확장 움직임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익스펜션, 좁아지면 익스펜션, 좁아지네 익스펜션 위쪽으로 나올 거라고. 항상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해지면은 아래든 위든 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번에 위쪽으로 나오길 바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RSI도 상황이 또 꽤 괜찮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다 보니까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의미 있는 반전 포인트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감을 한 방울 더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월진 역시 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적인 베어 트랩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 행보는 아마도 포모, 그리고 행복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패턴과 거의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축적, 쐐기, 돌파, 이후 폭등, 지금 축적, 돌파, 쐐기, 돌파 이후에 어리버리 치는데 폭등할 거야. 이때도 어리버리 쳤거든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좀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라는 점을,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안에서 852일 동안 오르내림을 겪다가 폭등을 했었는데, 채널 안에서 역시 지금 852일째 어리버리 치고 있어서 이제 남은 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라설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때를 즐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를 즐겨야 되는데 요때 처음 매수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더 올라갈 걸 기대하다가 이제 하락을 경험하면서 이 지리한 시간을 또 견뎌내야 하는, 그게 참 암호화폐 시장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분석가들, 거시경제 환경, 미디어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어림잡아서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정말 진짜 완벽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정보 접근권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는 인플루언서들, 분석가들, 미디어들의 어떤 기사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꼭 지나서 보면 저 때가 여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멘탈 잘 잡고 멘탈 싸움에서만 승리를 하더라도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게 그렇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닌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딱 시험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겁니다. 저점 리테스트 시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시험 받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아쉽게 1분기가 펼쳐졌지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2018년 이후 최악의 1분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많이 높아졌잖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또 3분기까지 펼쳐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석가 돔, 연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 모든 게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3월 이때는 이제 코로나 충격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동성 확장, 양적 완화가 펼쳐지면서 엄청난 폭등세가 시장에서 펼쳐졌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처럼 동일하게 반복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워낙 역사적으로 특이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이제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언저리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 코로나 때와 뭐 동일하다라고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위험자산 시장의 반등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석입니다. 라울 파일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가격 조정 거의 끝났다. M2 공급량은 비트코인 가격을 10주 정도 선행하는데 글로벌 M2는 이미 10주 전에 바닥 찍고 급상승하고 있다. 나는 10주 정도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12주 정도 선행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보통 뭐 10주에서 12주, 뭐 한두 달 정도 러프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이 있는 거죠. M2 흐름을 비트코인이 쫓아가는데 뭐 10주에서 12주 정도, 한두 달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 때 됐다니까, 지금이 거의 바닥 언저리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은 4월에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4월 말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있다. 제발 좀 이런 식으로만 예쁘게 펼쳐지면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 비트코인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향한 랠리, 여름 끝자락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어느 시점에 10만 달러 돌파하고 4분기에 1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구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7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4월이 될지 뭐 3분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진행이 돼야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뭔가 큰 악재를 지나서 의미 있는 호재성 환경으로 접어들게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